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서비스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 운영에 쿠버네티스 운영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쿠버네티스 운영하려면 쿠버네티스만 알면 안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 하나의 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제 왜 이렇게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부트에서는 파이어베이스라는 것을 사용했던 상황이었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파드 메모리 사용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림 조건에 메모리 사용률이 도달하니 알림이 울리고 이제 저희 팀은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메모리 사용률이 계속 올라가면 서비스 장애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분석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 후보들이 있겠죠. 인프라적인 문제, 뭐 노드 자체 문제거나, 쿠버네티스 노드 자체 문제거나, 네트워크 문제거나, 스토리지 문제거나, 이런 인프라 문제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자체 문제로 이제 범위를 좁혔습니다. 여러 팀과 협력을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패치 내용에 파이어베이스 SDK가 버전이 업되는 걸 알아서 그 파이어베이스 SDK를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메모리 사용률이 이렇게 계속 평준화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파이어베이스 SDK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 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결과로 보였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후에 궁금해서 퇴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버전 업한 거, SDK 버전 업한 거는 9.4.3이었고, 이제 다운그레이드한 건 9.2.0이었습니다. 근데 이 9.4.3에 OM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패치가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상황과 안 맞은 거죠. 저희가 이 의도대로 잘 동작을 했다면 메모리 사용률은 오히려 떨어졌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궁금증을 못 이기고 저는 예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치 내용대로 아까 패치 내용 보면 OM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치를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높은 버전의 메모리 사용률이 낮았어요. 이전보다, 낮은 버전보다. 그런데 저희 반대가 됐던 거죠. 결국은 저 혼자서는 이 문제 상황 재현이 안 됐어요.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 제가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전체를 몰라서 문제가 있었던 코드로 보이는 것만 작성을 한 게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체를 잘못 진행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실패한 이유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파이어베이스 SDK 문제보다는 그 주변의 코드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SDK 자체를 잘못 썼거나 세 번째는 그때 우연히 파이어베이스 서버가 안 좋았던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걸 이렇게 실패 사유로 생각을 해보면서 개인적 테스트는 종료를 했습니다. 성장한 미래의 나에게 일단 미루기로 했고, 제가 테스트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역량이 컸으면 아마 이번 개인 프로젝트는 성공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것부터 간단히 소개하려고 해요. 이 파이어베이스는 간단히 Saa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aaS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저희 팀이 사용했던 거는 이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유튜브 구독하면 유튜브 구독 알림 같은 게 뜨잖아요. 이런 걸 메시지라고 하면 이 메시지를 관리하는 서버가 필요한데 파이어베이스는 그걸 클라우드 메시징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아마 그런 이유로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높은 버전,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이거 있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패치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코드 내용입니다. 패치 내용을 보면 스레드풀 개수를 제한을 시켰어요. 이전에는 스레드풀이 제한이 없죠. 스레드가 생성되는 대로 계속 생성해서 실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딱 100개로 제한을 해서 이 100개만 최대 쓸 수 있게끔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 이유가 여기 기더 PR 내용에 있는데 OM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제한을 시켰다고 합니다. 스레드를 제한시키면 스레드가 생성되는 CPU 그리고 메모리 자원을 제한을 시키니까 결국은 OM 자체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에제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환경은 쿠버네티스로 할 겁니다. 쿠버네티스로 할 건데 일단 부하 테스트는 K6를 사용할 거예요. 한 번에 부하를 왕창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시간별로 부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부하를 줄 건데 핵심은 K6로 부하를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부하를 줄 때 9.2.0 즉 패치 전 그리고 9.4.0 패치 후 이 파드를 구분해서 부하를 줄 겁니다. 그럼 이 각각 부하를 줬을 때 매트릭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JVM 매트릭도 수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매트릭, CPU 메모리를 수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메테우스로 수집을 할 거고 그리고 그래파나를 통해서 프로메테우스 쿼리를 실행하여 매트릭을 시각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서 정말로 패치한 내용대로 메모리 부하를 줄였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 환경은 로컬에서 쿠버네티스를 만들 거고 노드 포트를 사용해서 부하 테스트와 매트릭 시각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버전 9.20 파드는 30080 노드 포트를 사용하고 9.4.3은 30090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파나는 노드 포트 30085를 사용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가 별개로 노드 포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파나로 쿼리가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프로메테우스는 노드 포트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테스트 환경 구축하는 방법은 영상 끝에 다룰 거예요. 먼저 테스트 결과부터 같이 볼게요. 부하 테스트를 하기 전에 대시보드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그 파드마다 JVM 매트릭을 이제 익스포터로 노출하고 있고 프로메테우스가 이 익스포터에 있는 매트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JVM 힙, 스레드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메모리와 스레드 상태를 좀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쿠버네티스 관점에서 CPU 메모리, 그다음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매트릭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CPU보다는 메모리를 더 볼 예정입니다. 각각 파드는 이제 끝에 환경 구축하는 과정에 설명을 하지만 이 메모리를 2기가로 각각 제한해 놨습니다. 이 버전 패치 이전과 버전 패치 이후 각각 파드에 메모리 2기가씩 이렇게 제한을 해놨고 CPU는 4코어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를 사용해서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했다는 뜻이죠.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파드의 매트릭을 이렇게 수집하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대시보드를 끝났으니 부하를 줘볼게요. 부하는 이 K6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K6를 사용할 거예요. K6 보면 각각 그 노출하고 있는 API 저는 30090이 이거 잘못 썼네. 300 파이어베이스 9.2.0이 30080이죠. 그 다음에 9.4.2 네, 3090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샌드 어싱크는 파이어베이스 API 호출할 때 어싱크로 호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현해 놓은 함수를 보면 네, 컨트롤로 보면 이걸 호출한다는 뜻이고 이게 결국은 이 어싱크로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클라우드 메시징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아래는
비동기 처리하기 위한 코드고요. 그래서 이 K6에서 이 비동기로 메시지 보내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부하 시나리오는 사실 동시에 부하를 주며 비교하기가 좀 쉬운데 제 컴퓨터가 지금 못 버티는 상태예요. 그래서 패치가 안 된 버전을 먼저 부하를 주고 한 10분 정도 뒤에 이 부하 줬던 걸 중단하고 곧 이어서 패치된 버전으로 부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는 K6에 정의가 되어 있지만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나눠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9.4.3 패치가 된 버전은 주석을 처리를 하고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부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를 주는 방법은 리듬에 적혀있는데 K6 run test.js만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패치가 안 된 파드에 부하가 걸리겠죠. 부하를 5분 정도 주니까 지금 커넥션 리퀘스트 에러가 떴어요. 아마 파드가 뻗을 수도 있는데 파드는 안 뻗었네요. 제 컴퓨터 못 버티나 봐요. 일단 부하는 5분 정도 중단을 할게요. 그리고 네, 파드 IP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9.2.0 버전에 부하를 걸었으니까 2.5 IP일 거예요. 네, 이렇게 부하를 걸었고 부하가 이렇게 잘 걸렸네요. 제 컴퓨터 못 버텨서 이 800 리퀘스트에 초당 800 리퀘스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잘 걸렸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코모티스 데이터도 잘 쌓였겠죠.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차례인 9.4.3 패치된 버전의 부하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은 주석을 하고 4.3은 주석을 풀고 네, 함수도 주석을 풀고 부하를 주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못 버텨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컴퓨터가 버티신 분들은 또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K6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패치된 9.4.3도 이제 5분 정도 부하를 줬습니다. 그럼 이제 중단을 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그래프 하나를 두 개 띄워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때 부하가 갔나 보네요. 아이고. 네. 이렇게 부하 걸린 시간 그리고 패치된 버전의 부하 걸린 시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5분이죠? 이 5분 동안 메모리 사용률이 51%예요. 그러니까 패치 안 된 버전. 네, 패치된 버전을 보면 메모리 사용률이 시간을 더 잡아야겠네요. 이렇게죠? 메모리 사용률이 20%예요. 눈에 봐도 눈에 확연히 띄죠. 즉 스레드를 제한시켰을 때 메모리 사용률이 현재 적습니다. 코모티스 관점에서 JVM 매트릭을 봐볼게요. 파드 IP 기준을 봐야 되는데 2.5 여기 2.5는 패치가 안 된 파드 IP입니다. 그래서 2.5는 힙 사용률이 31%인데 패치가 된 스레드 제한에 걸린 패치가 된 파드의 힙 사용률은 8.28%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 가보면 이 스레드를 보시면 좀 재밌어요. 이게 패치가 안 된 거는 지금 스레드에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중지하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인데 스레드 제한이 걸린 거는 그 스레드 제한이 안 걸린 것보다
훨씬 작죠. 여기는 2K가 찍혔는데, 즉 2000개인데 여기는 200개죠. 아마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위상으로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스레드 제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레드 스테이트는 여기가 런 에브리지는 480개로 보이는데, 그리고 타임 웨이팅, 즉 런 에브리지 끝나서 웨이팅 상태로 보이는 게 1K에서 총 1400개가 아마 동시에 실행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네, 현저히 적어요. 타임 웨이팅과 런에이블 상태를 합쳐도 아마 200개가 안 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스레드 상태가 보이는 건데 스레드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적다는 거는 결국 커널 리소스를, 즉 운영체제 리소스를 덜 사용하는 거고 메모리도 그만큼 적어진다. 그래서 패치 내용을 보면 OM 이슈를 막기 위해 스레드 제한을 했다 라는 게 지금 테스트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록 영상이에요.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 어떻게 환경을 구축했는지 좀 자세하게 다루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넘겨주셔도 됩니다. 먼저 쿠버티스부터 구축을 해야겠죠? 저희는 카인드 클러스터를 사용을 했고, 이 카인드 클러스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시면 이 카인드 컨피그가 있습니다. 야물 파일. 그거를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 파일 보시면 제가 카인드 클러스터를 만드는 명령어를 업의 스텝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시면 제 카인드가 만들어진데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삭제하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인드 클러스를 만들면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풀하고 카인드 클러스를 구성하기 위한 도커 노드들이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헬름 차트를 사용을 해서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헬름 명령어를 요즘에 사용할 때 이 헬름 파일을 사용해서 로컬 환경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그라파나, 마지막으로 이제 매트릭을 수집을 해야 되니까 CPU 그리고 메모리 같은 매트릭 수집을 해야 되니까 매트릭 서버도 이렇게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 헬름 파일에 대한 헬름 차트 밸류는 이 차트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는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의 헬름 차트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 보면 프로메테우스의 큐브 프로메테 스택이라는 이 차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헬름 파일에 있는 경로로 일단 이동을 해주세요. 네, 헬름 파일에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해주시고 헬름 파일 어플라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헬름 파일 설정에 따라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매트릭 서버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다 설치가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 릴리즈라는 상태가 나오고요. 즉 헬름 리스트 명령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든 파드가 정상적으로 뜨겠죠. 이렇게 모든 파드가 러닝 상태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발표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파나가 지금 노드 포트로 오픈되어 있어요. 30085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08호로 접속을 해볼게요. 로컬호스트 3008호 포트를 접속하면 그라파나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로그인하기 위해서 이 헬름 차트 밸류 보면 그라파나 비밀번호와 어드민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 패스워드 1234입니다. 이대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대시보드가 있고 제가 임포트한 JVM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띄우면 여기 이제 JVM 매트릭이 수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파나 세팅이 끝났고 이제 파드를 배포를 해볼게요. 파드는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띄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노트 포트를 이렇게 오픈할 거예요. 발표자를 다시 보시면 여기 버전 패치 전 30080 포트를 오픈하고 버전 패치된 거는
300, 90을 이렇게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포트를 제가 각각 지정했어요. 버전 9.20, 버전 9.4.3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가 저 매트릭을 수집하기 위해서 서비스 모니터를 각각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걸 배포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 컨테이너 이미지는 제가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GitHub에 공개될 예정이고, 파이어베이스 SDK를 사용해서 이제 동기 함수, 그 비동기 함수 이렇게 API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테스트는 아마 send, async 비동기를 사용할 것 같아요. 자바에서 파이어베이스 SDK를 사용하려면 설정 파일이 필요해요. 그 설정 파일은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목차에 23번째 줄 링크에 가보시면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데요.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 서비스 계정이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이 키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선택을 하시고 키 생성을 누르시면 JSON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SDK에 대한 JSON, 즉 설정 파일을 준비하셨다면 이 매니페스트 디렉토리 안에 파이어베이스 어드민 SDK.json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파드가 블룸을 마운트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 파드를 보면 여기 있는 JSON 파일을 블룸 마운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룸은 시크릿으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민간 정보이기 때문에 시크릿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크릿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크릿을 만들어야 돼요. 리듬에 있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복사하셔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시크릿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JSON 파일이 그대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파드를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드가 발포를 하면 조회가 되겠죠.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러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조회를 하면 노드 포트가 열려 있어요. 발표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 포트가 각각 열려 있습니다. 노드 포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매트릭을 볼 수 있어요. 이 대시보드, 그리고 JVM, 그리고 워크로드라는 이 대시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JVM은 이 각각 파드 IP에 대해서 수집한 JVM이 보여요. 그래서 타임레인지를 이렇게 줄이면 수집한 시간부터 이렇게 보이게 되죠. 15분을 하면 이렇게 조금씩 수집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힙, 그리고 오늘 좀 간식 있게 볼 JVM 메모리, 그리고 아래 스레드 스테이트를 이렇게 볼게요. 주의 깊게 보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관점에서 리소스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워크로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9.2.0, 9.4.0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CPU, 메모리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아래는 네트워크도 보이고, 저희는 메모리 쪽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 메모리 탭을 좀 볼게요. 보아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토큰이 필요합니다. 즉 파이어베이스 SDK를 호출할 수 있는 토큰이 필요해요. 저는 이 환경 변수로 가져오게끔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export 이렇게 토큰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토큰은 어디서 구하냐? 이제 쉘 하나 열어서 프론트엔드로 여러분이 한번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가보시면 네, 프론트엔드가 있고 이제 인스톨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React.js로 간단히 만들어 놓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src의 app.jx 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구현해 놓은 백엔드를 호출하게끔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부하 테스트에 필요한 토큰을 발급할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시고, 하는 방법은 npm run dev, 이거는 패키지.json에 있는 이 스크립트 테이블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바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트 명령을 사용하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실행을 하시면 뭐가 안 뜨는데, 콘솔 창에 가보시면 이 토큰이 떠요. 이 토큰을 사용해야 저희가 백엔드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 토큰을 얻었으니 프론트엔드는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준비가 끝났네요. 이제 나머지는 앞에서 봤던 부하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